자, 안녕하세요. 자, 모서TV 황소장입니다. 자, 2022년 3월 17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세는 좀 어떠셨나요? 자, 그동안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기를,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어제 새벽에 결과가 나왔죠. 그죠? 결과가 나왔다. 자,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어떤 장세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그런 장세. 그래서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계속 조정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불확실성으로. 근데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새벽에 나왔어요. 근데 좀 어, 매파적인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매파적인 발언. 그래서 원래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 그러면 이 저점 깨는 게 맞아요, 이거. 저점 깨고 내려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저점을 안 깼습니다. 그 저점을 안 깬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어제 미국장도 역시 떠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강한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그러면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니까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었거든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하면 지금의 심화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내놨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그 해결책이 뭐였냐 하면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자, 기준금리 인상 3월에는 0.25를 한다. 이거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 FOMC 회의가 금년에 6번 남아 있습니다. 6번 남아 있어요. 언제 남아 있냐 그러면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6번 남아 있어요. 6번 남아 있는데 이 6번 FOMC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자,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가 언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언급됐어요. 언제? 5월부터 양적 긴축 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매파적인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이 떠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 발언이 나오면서 그 상승했던 것들이 급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떨어졌었어요. 마이너스로. 1.2% 이상 이렇게 떠 있었는데 지수 자체가 근데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급락해가지고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발언 속에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뭔 얘기가 있었냐 하면 미국 경제는 강하다. 그리고 인플레이는 지금 좀 우려감이 있지만 차차 안정을 찾을 거고 하반기 들어서 인플레이 문제는 차차 해결될 거다라는 좋은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지수가 다시 급등을 해가지고 급등으로 끝났어요. 뒤에 얘기가 없었으면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해요? 개파락해가지고 저점을 깰 태세였어요. 근데 나중에 나온 얘기가 증시를 호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거기에 연동해서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죠, 그죠?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끝났어요? 음봉으로 끝났어요. 이게 양봉으로 끝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음봉으로 끝나는 모습이었어요. 음봉으로 이렇게 끝나면서 조금 하나 깨림직한 게 뭐냐? 고점이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저점도 낮아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오늘 음봉을 얻어맞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내일이 상승이 일어나서
내일 2750까지 50 부근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오늘 그런 그림이 나오기를 학수고대를 했어요. 근데 뭐 분차트상 조용히 진행이 되다가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큰 변동성은 없이 상단 갭상승 띄워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장 후반부에 이렇게 대밀려 버렸습니다. 동시효과 10분에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 그래서 오늘 종가가 최저가예요. 종가가 최저가. 좀 깨름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좀 그런데 다행히도 간만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진행이 됐다. 외국인들 간만에 매수가 진행이 됐죠. 그죠? 4,600억 가량. 이렇게 매수가 진행이 됐고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는 많이 샀어요. 3,284억. 많이 샀죠. 그죠? 기간도 2,600억.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은 코스닥에서 5,800억, 거의 뭐 5,900억을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5,900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매수세가 강한 거예요. 이거 코스닥에서는 굉장히 매수를 강하게 한 겁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매도를 했죠, 그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개인들하고 반대의 포지션을 취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자, 어쨌건 간에 좀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 매수세가 하루 종일 조금씩 증가되면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내려가서 1200원 밑으로 좀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200원 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1214원. 많이 떨어졌죠, 오늘. 그죠? 많이 떨어지는 모습. 1222원이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그 지지선을 시원하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는데 근데 이 상단부는 아직 도달도 안 했죠. 그죠? 이 상단부에서 지지가 되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파로 인해서 거래소 지수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 올라가야지 좀 이 차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단 내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증시가 이렇게 깊이 조정이 들어와서 제대로 상승 못하고 계속 조정 장세를 이어갔던 그 주된 원인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이 일단은 많이 해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이렇게 반등이 전개가 된 그런 오늘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코스닥이 훨씬 강한 모습.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도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였습니다. 자, 오늘 고점이 좀 확 높아지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직전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를 살짝 다는 뭐 그런 모습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코스닥이 거래소보다는 훨씬 강한 모습. 코스닥은 박스권 정도로 이렇게 보이죠. 그죠? 박스권 정도로. 자,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 박스권 상단부에 위치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면 참 좋겠죠. 그죠? 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건지 일단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강한 그런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거를 보세요. 역사적인 대량 거래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것도 코스닥 2000 되기 전이죠. 2000년이네요. 2000년 3월에 최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하고 그냥 바닥에서만 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닥에서만 크게 상승을 못하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실린 대량 거래예요. 이게 바닥권에서 실린 대량 거래. 그래서 이 대량 거래라는 이 힘에 의해서 코스닥 장세가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장세입니다. 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 시장은 조금씩 뭐 안정을 찾을 거로 보여지고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뭐 소폭 올랐어요. 소폭 올랐고 그동안에는 현금을 많이 보유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저점이 깨질 거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뭐 장 초반부 방송 초반부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미국 증시가 급등 출발한 후에 마이너스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장 후반부에 다시 급등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갭 상승 출발을 했던 거고요. 차라리 이게 깨는 게 훨씬 낫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뭐 향후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점이 지금 낮아져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움직임을 보면서 적극적인 뭐 베팅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쪽이 이제 다중 바닥을 찍어 놓은 상황. 3중 바닥이죠. 그죠? 여기서 바닥 한 번, 두 번, 여기 세 번. 이렇게 3중 바닥 비슷하게 이렇게 찍어 놓은 상황인데 일단은 고점이 낮아진 이 모습이 약간 깨림직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괜찮죠, 그죠? 그래서 오늘 산 종목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코스닥이 훨씬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대선이 끝난 후에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그죠? 신정부 기대감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개별주 장세. 자,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 뭐 기술적 반등이든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방향을 턴하는 그런 모습이든 제일 먼저 상승하는 게 대형주가 먼저 상승을 합니다. 오늘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상승이 좋았고요. 상승 정도가 훨씬 좋았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있는 그런 차트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테마가 형성이 돼서 시세의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종목별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그런 코스닥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그런 부분들 이렇게 뭐 익히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박스권 지금 현재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이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될 건지 그런 부분들 최근에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기술적 반등이 날 때는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뭐 이런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테마가 형성되면서 장세에 상관없이 상승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눌림목 정도로 진행이 잘 되는 그런 대선주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세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방에서도 뭐 계속 대선주를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향후에 저희가 수익을 챙기고 나와서 그런 종목들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 장세는 그렇습니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다. 코스닥이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코스닥 일봉을 봐도 그렇고요. 월봉을 봐도 그렇고요.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어요. 제가 그동안에 코스닥은 많이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죠? 자, 코스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저점 다지고 이만큼 상승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직전 고점 박스권 안에 충분히 들어왔었어요. 얘는 직전 고점 박스권 안까지 박스권 하단부 거의 뭐 하단부까지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충분히 조정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코스닥은.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돈의 힘이 여기에 실려 있다라는 거. 돈의 힘이 실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갈 거로 보여지고 훨씬 더 안정적인 상승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거래소는 아직은 좀 더 약한 모습이에요. 코스닥보다는. 자, 불확실성이 해소는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는 됐는데 최근의 움직임, 뭐 오늘 움직임도 그렇고요, 그죠? 최근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어제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죠?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저점도 점점 내려가는 추세, 뭐 이런 추세다 보니까 좀 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빨리 시장이 안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5월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6월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7월 달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벌써부터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 인터넷에 떠도는 거 보면,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 한 가구당 이자가 얼마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잔뜩 나와 있어요, 그죠? 잔뜩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너무 공격적으로 되진 않을까. 그리고 향후 긴축 정책이 펼쳐질 텐데, 이 긴축 정책이 공격적인 그런 포지션을 가져온다라면은 시장은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좀 뭐 이제는 불확실성은 없어졌어요, 그죠?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은 그게 이제 실제로 계획돼 있는 부분이 실제로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 봐가면서 아마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떤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점점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그래서 꼭 도움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더 합니다. 왜? 기준금리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긴축 통화 정책까지, 긴축 통화 정책도 시행이 될 텐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 감안하시고, 이 조정 장세가 이쪽 상승 방향으로 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전부 지금 현재 그 역배열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나마 지난 시간까지는 완벽한 역배열이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반등이 일어나면서 100% 역배열에서는 살짝 벗어난 느낌이에요, 그죠? 살짝 벗어난 느낌이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종목별로. 그래서 이 지수 차트보다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빨리 한 발짝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벌써 바닥을 다 다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닥을 다 다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진행이 된다라면 좀 편안한 투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조금 두리뭉실하게 나올까봐 좀 걱정이었어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시장은 또 추가 조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FOMC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양시장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개인들 매도세가 진행이 되면서 기관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가 진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셔서 아시지만은 거래소는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코스닥은 적극적인 매수세가 진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훨씬 더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최근의 움직임도 그랬어요. 조정이 들어왔을 때도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지만은 코스닥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장세, 개별주 장세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개별주 장세.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계속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뭐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대응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거래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쪽 차트가 아직까지는 완벽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완전 진바닥이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대형주 또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주 위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입하셔가지고 좀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뭐 계속 한동안 계속 뭐 이런 장세, 조정 장세가 진행되면서 계속 제가 특강을 한 내용은 대부분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죠? 종목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제 뭐 시장이 안정화된다라면 뭐 말씀드렸지만은 개별주 장세가 예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 다 개별주예요. 그죠? 개별주들이 상한가 3종목 들어갔나요? 3종목. 메타버스 관련주 한 종목 들어갔고요. 그죠? 또 뭔 종목이 들어갔더라. 엔터주가 한 종목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런 것들 어제 삼성그룹에서 얘기를 했죠. 삼성그룹에서 뭐라고 신성장 동력으로 자기네는 삼성은 어떤 사업이요? 로봇 사업. 자, 금년도에 삼성의 신설팀 생겼죠. 로봇 사업팀이라고 신설팀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메타 사업 이 두 가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자기네는 주력 사업으로 이끌고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뭐 유진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 들어갔었죠. 그죠? 오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서 깨져가지고 음봉을 잔뜩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그런 종목. 그래가지고 오늘 장 시작하면서 뭐 꿈틀꿈틀 대더니 상한가 바로 이제 들어간 뭐 메타버스 관련주도 있고 그런 종목들이요. 제가 입이 아프도록 계속 얘기를 저희 방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그런 바가 있어요. 그런 종목들.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제가 이 시장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그런 섹터들을 여러분들 보고 찾으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장이 안정화되니까 제일 빨리 나가잖아요. 제일 빨리 나가요. 그런 것들이. 제일 빨리 나가고 많이 갈 거예요. 많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위치에서 기술적 반등에 불과 다시 되발라. 기술적 반등에 불과 다시 되발라.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시장, 변동성이 심한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 계속 강조드렸듯이 내가 앞으로 어떤 종목에 베팅할 것이냐. 그거 찾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이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표시가 나는 거예요.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저희 방에서 오늘 매수가 진행이 됐고요. 자, 거래소는 아니고 뭐 제가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소를 매수를 했을까요? 코스닥을 매수를 했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익히 한번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피부로. 아, 시장이 안정이 되니까 팍 나가는 종목들이 있더라. 그런 종목들이 시세 연속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게 준비가 됐다라면,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이었다라면, 그죠? 뭐 종목 교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고점에서 내가 물렸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반토막이 났어. 그 반토막 난 종목을 계속 보유할 거야?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거야?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대응을 잘 하시면은 뭐 반토막이 났건 그 이상의 손실이 났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절호의 기회. 내 계좌가 지금 당장 손실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호의 기회가 와 있기 때문에 이 절호의 기회를 잘 살리시면은 금방 원금 회복되고 그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그 기회의 장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왔을 때 준비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준비를 잘 하시라. 때를 기다리시면서 준비를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현금 단 1원도 안 쓴다 그랬죠, 저는. 현금 보유하시면서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 자, 일단 고점이 이렇게 낮아진 그런 모습, 뭐 이렇게 뭐 더 낮아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이죠, 그죠? 그러면 뭐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뭐 조심스럽지만은 뭐 그냥 이 상태로 휴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에 크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저점을 깬다? 그럼 더 좋은 기회예요. 이제는 깨면은 진짜 기회입니다. 깨면은 진짜 기회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는 뭐 현금을 좀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위주로 좀 대응들 하시고요. 종목별로 이렇게 좀 대응을 잘 하신다라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주식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조정 들어왔을 때 대응하시기가 오히려 더 편해요. 편해요. 왜? 올라가는 테마가 시세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하는 이 테마가 여기에만 힘이 쏠리거든요. 힘이 여기에만 쏠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응하기가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익히 봐 가시면서 뭐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시장 뭐 전반적인 흐름도 파악하셔야 되고 또 이제 향후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계속 이거 짚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들 계속 매도. 줄기차게 계속 매도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그만큼 급등을 했는데 별 메리트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진행이 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요. 체크해 보시고 외국인들의 포지션까지 좀 신경 써 보시면서 그리고 이 환율 차트 이렇게 여셔가지고 환율 차트 지금 1214원이에요, 그죠? 1214원. 사실 1200원 넘어가면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빨리 떨어져서 1200원 밑으로 들어오면 시장이 금방 안정화가 될 거고 떨어지는 듯 하다가 이쪽 상단부 직전 고점부를 또 직전 고점을 갖다가 또 지지를 하고 재차 상승을 한다라면
주식 시장은 또 조정이 또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차트하고 주식 시장은 반대로 가요, 반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급등했죠, 그죠? 주식 시장은 떨어졌잖아요. 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주식 시장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서 뭐 대응을 하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한 가지 더 생기는 거죠, 그죠? 자, 다행히도 이쪽 자 상단부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부에서 버티다가 오늘은 결국에는 이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오는 모습. 이제 박스권 이 하단부도 깨고 내려오면 좋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 그래서 완벽하게 얘가 떨어져서 이제 100% 안정권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이 박스권을 밑으로 돌파를 해서 떨어지는지 또 위로 돌파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짚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좀 더 편한 투자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대응들 하세요. 그렇게 대응들 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차트 뭐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뭐 또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삼성전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난 하락해가지고 저점을 이루었던 그 구간까지 결국에는 그 구간까지 다시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구간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참 상승을 하면 좋겠어요, 그죠? 상승을 하면 좋겠는데 이 하락 각도가요. 이 하락 각도가 이게 만만치 않은 각도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를 갖다가 돌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거로 보여요. 많이 소요될 거로 보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뭐 작년 3월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작년 3월부터 삼성전자는 시간 많이 걸릴 거다. 뭐 이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죠, 그죠? 어떤 거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요 부분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요 부분. 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꾸준히 급등했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신고가 찍었어요. 신고가 찍고 이제 조정이 들어옵니다. 조정이 들어왔어요. 자, 내가 이 최고점에 물렸어. 그러면 본전되는데 몇 년 걸린다? 2년 넘게 걸렸어요. 2년 넘게. 이런 설명 다 드렸잖아요.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 설명을 언제 드렸다? 작년 3월 달에 이미 드렸습니다. 작년에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시간 많이 걸린다. 내가 여기 9만 원대 물렸다. 이제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떨어지는데 반, 올라가는데 반. 자, 작년 1월 10일이죠. 자, 떨어지는데 1년 동안 떨어졌어요, 그죠? 1년도 넘게 떨어졌네요. 그럼 올라가서 이 가격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도 넘게 올라가야 되겠죠. 시간 많이 걸린다니까요. 삼성전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미련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직도?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말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자, 외국인들 매매 동향 좀 보세요, 좀. 외국인들 매매 동향. 계속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계속 사고 있어요. 좀 말리고 싶어요. 내가 투자금이 엄청나게 넉넉해. 내 주식 투자 자금이 몇십억, 막 50억, 막 100억대. 그러면 여기 투자하는 게 맞죠. 근데 10억, 10억 이하, 글쎄요. 금리 올라가는데 적금 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좀 생각들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셔야 되고 간만에 이 설명을 드립니다. 간만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시간 많이 걸리니까 자, 개별주 장세가 오면은요.
장세 특징이 그래요. 시장 장세 특징이 개별주 장세가 오잖아요. 자, 개별주 장세가 오면은 대형주가 안 대형주는 쉬어요. 대형주는 안 움직여요. 대형주 안 움직여요. 대형주 장세가 오잖아요. 개별주 안 움직여요. 절대로. 절대로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최근에 종목들 움직임 보셨지만은 개별주 장세예요. 대형주 장세예요. 지금. 그거 판단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거 판단하시고. 장세 분위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중요하지만은 장세 분위기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세가 대형주 장세야 아니면 중소형주 장세야. 이 유행에 맞게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소형주 장세면 중소형주에 치중을 하셔야 되고 대형주 장세가 오면 대형주에 치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혼돈은 있어요. 왜? 떨어질 때 대다수 종목이 다 떨어지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때 대다수 종목이 다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근데 대선 끝난 이후의 특징은 대선 끝난 이후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테마들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신용이 많이 걸려 있는 종목, 신용이 많은 종목들은 좀 상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가하시는 게 좋다. 왜? 시장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완벽한 상승장 같으면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장 같으면 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조정장에는 안 그래요. 조정장에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 미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신용 미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 저점 깰 때 예를 들어서 이 저점을 깬다. 저점 깰 때 어떻게 깬다 그랬어요? 왕창 그냥 장대 음봉으로 깬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이 저점 깰 때 어떻게 깨요? 장대 음봉으로 용서 없이 깨버립니다. 용서 없이 깨버려요. 용서 없어요. 절대로. 거기 가서 이제 막 투매하고 전 난리 나요. 그래서 내가 견디다 못해서 투매를 딱 하잖아요. 그때가 최저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미수, 신용 거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매도 딱 누르는 순간 그게 최저점이에요.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견디다 못해서 매도 딱 하면 그게 최저가예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래요? 심리에서 신용이 걸려 있어. 미수를 쳤어. 심리 게임에서 벌써 지는 거예요. 이거.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입니다. 심리가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수급보다 우선하는 게 심리입니다.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심리예요. 여러분들. 그럼 심리가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 치면 안 돼요. 미수 치면 안 돼요. 온전히 내 투자 금액, 여유 있는 금액,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지. 주식을 팔아서 뭐 쌀을 사야 돼. 주식을 팔아서 뭘 사야 돼. 안 돼요. 그거 절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고 시장의 분위기 그런 것들 파악하셔가지고 대응한다라면은 충분히 승산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제 뭐 거짓 바닥에 나와 있는 그런 차트 형태예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종목 추천 같은 거는 뭐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시장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동안에 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세가 계속 전개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 2시 좀 넘어선가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된 그런 시장이니까요. 이제는 이제 현금들을 조금씩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반드시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하시고요. 매수는 천천히, 매도는 신속하게. 꼭 그러셔야 돼요. 매수는 천천히, 매도는 신속하게. 그런 전략들만 잘 세우시고, 그리고 유행에 맞는 그런 종목들, 개별 주장세니까 개별 종목에, 중소형 개별 종목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은 좀 승산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어렵다. 와, 내가 대응하기 이런 뭐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떡하란 얘기야. 도저히 못하겠다. 자, 회원가입 하십시오. 자, 무소TV 황 소장입니다.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로봇 방방 뜨는 거 보셨죠? 메타버스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셨죠? 자,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아셨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소TV 황소장 특강 청취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고 준비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